증권통 K 시간입니다. 오늘장 분석해보고요. 내일장 전략까지 찾아보겠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의 이호석 PB 연결합니다. PB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PB입니다. 네, 오늘 연휴 끝나고 시장의 분위기가 참 좋았는데 PB님의 흐름 어떻게 보셨나요? 네, 우선 오늘장 같은 경우에 미국 경기 연착륙 및 통화정책 속도 조절 기대에 따른 갭 상승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많이 쉬었잖아요. 경우에 따라서 많이 쉬었다고 생각 안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영업일수로 치면 이틀 정도 쉰 셈이고 3일째 오늘 이제 거래를 하게 된 건데요. 아무래도 미국 시장이 그 기간 동안에는 이제 시장이 움직였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나왔던 미국 경기 연착륙에 대한 내용, 그리고 그에 따른 통화 정책을 속도 조절한다, 이런 부분들이 오늘 시장에서 밀려 있다가 반응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나 기관 같은 경우가 오늘 순매수를 보여주었는데요. 특히 외국인 같은 경우에 9거래일 연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서 결국 시장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좀 큰 규모의, 거대한 규모의 수급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관점에서는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 중에서도 조금 저희가 생각해 볼 것이 결국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은 반도체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었거든요. 저희 쉬는 동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오르면서 올랐던 내용인데, 결국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종목들이 이제 상승하게 되면서 오늘 시장을 이끌었다고 판단이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포인트를 놓고 보신다라고 하면 오늘장 흐름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수급도 뒷받침이 되고 있는데 대형주들 위주여가지고 지수에도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오늘장 주요 이슈들도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 우선 첫 번째 이슈로는요, 제가 앞에서 짧게 말씀드렸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결국에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상승을 하게 되면서 그에 따른 종목 상승이 좀 보여진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랑 국내 삼성전자, 하이닉스 왜 이렇게 엮어서 좀 이야기를 하냐라고 하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는 것이 그 안에 미국의 반도체와 관련된, 어떻게 보면 글로벌이겠죠. 이제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들을 담아놓은 지수이기 때문에 결국은 반도체 업황이라든지 반도체 관련주들의 향후 국내 지금 관련주들의 향후 향방을 볼 수 있는데 굉장히 좀 큰 의미가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해볼 수가 있고요. 결국에 어느 정도 본다라고 하면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1월 초까지 1월 첫 며칠이죠. 첫 며칠까지 굉장히 주가가 나빴다가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고 있는 구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좀 큰 의미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챗GPT에 관련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내용은 저희 명절 전에도 한번 언급은 됐던 내용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이게 인공지능 AI 챗GPT 개발사인 오픈 AI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이 오픈 AI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는데 규모로 치면은 약 12조 원 규모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는 명절 전에는 이제 KT가 올 상반기 내로 이제 챗GPT와 유사한 수준의 이제 오픈 AI를 AI 챗봇을 만든다라고 하면서 시장에서 관심을 받았었는데요. 그 관심이 국내에 국한돼서 국내 사업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글로벌 기업들도 투자한다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 테마가 단순히 끝날 테마가 아니라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는 테마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가상화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가상화폐 관련된 내용도 언급을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요. FTX죠. FTX가 운용 재개를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가지고 있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최근에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필두로 해서 가상화폐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면서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좀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우리기술투자라든지 비덴트, 미지트 같은 기업들이 대표적인 가상화폐 관련주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는데, 증권회사와 똑같은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가상화폐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거래가 더 활성화되고요. 그러면 거래 대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회사들이 가져가는 수수료가 더 커진다는 관점에서 거래소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가 시장에서 조금 더 관심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조금 더 포인트를 놓고 접근하신다면 가상화폐 관련주, 아무래도 테마성이 좀 쉽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대응하는 데 있어서는 어느 정도 나침반 방향 가늠자 정도는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정리하면 세 가지 반도체, 인공지능 그리고 가상화폐 이 이슈들이 시장의 종목들을 많이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 내일장은 어떤 이슈들이 종목들을 함께 좀 움직이게 될까요?
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가상화폐 관련주랑도 조금 연관이 있을 건데요. 국내 그 증권형 토큰에 대한 수혜에 대한 기대감들이 조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그 명절 전의 이야기죠. 금융당국에서 증권형 토큰에 대한 이제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했었고요. 그와 관련해서 오늘 같은 경우에 증권주들 같은 경우죠. 증권주들 같은 경우가 시장에서 관심을 조금 받기 시작했거든요. 증권형 토큰을 실제로 이제 사용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수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추가적으로 이제 국내 증시도 요 며칠 사이에 계속 강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시 거래 대금이 늘어난다는 측면에서는 증권 관련주들이 이제 이 상승 증권 관련주들이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를 떠나서 좀 글로벌하게 친환경 자동차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죠. 수소차나 전기차 관련된 이슈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해외에서 이제 수소 관련주들이 주가 강세가 좀 나오기 시작했었고요. 전기차와 관련해서는 테슬라가 저희 설 연휴 기간 동안 급등했었고 네바다주에 있는 공장을 증설한다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결국에 이런 내용들이 해외에서 시작된 내용이긴 하지만 결국은 국내 증시에 관련주들에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꾸준하게 수소차 그리고 전기차 관련해서는 여기 좀 더불어서 2차 전지까지는 관련주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흐름도 체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정치 테마에 대한 얘기도 조금 드리게 될 건데요. 지금 여당이죠. 여당 당대표 선거를 현재 하고 있는 상황이고, 후보자가 3명 정도 지금 그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데, 안철수 씨 같은 경우가 당대표 가상 양자 대결을 했을 경우에 어떤 후보를 넣더라도 우위에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결국에 이런 이슈라는 것은 굉장히 이 기간 동안이죠. 이 당대표 선거를 하는 기간 동안에 단기적으로 관련주들, 인맥 관련주, 정치 관련주들이 움직이는 내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최근에 장이 좋아서 다른 쪽에서 이제 관심을 가질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참고만 하시되 매매를 적극적으로 하시기보다는 좀 보수적인 접근도 필요하다라고 판단합니다. 네, 내일 시장을 이끌 이슈들에 대해서 조금 미리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럼 이번 주에 체크해볼 만한 중요한 일정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한국 시간으로는 이제 27일 오전 7시가 될 겁니다. 인텔이 이제 실적 발표를 하는데요. 아무래도 세계 최대 반도체 업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좀 눈길이 가기도 하고요. 인텔이 실적 발표하는 거에 따라서 국내에 있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관련된 반도체주들도 한번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실적이 잘 나오느냐 못 나오느냐는 실적이 나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금 차치하고서라도 앞으로 실적이 어떻게 나올 것이라는 가이던스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서 가이던스에 조금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 외에 이제 주요 기업도 실적 발표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현대차, 에코프로비엠인데요. 이 두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텔과 마찬가지로 당연히 실적 자체가 그렇게 4분기가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면 그렇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이제 감안을 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제시할 가이던스, 올 한 해 동안 실적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에 대한 비전이 명확하다라고 하면 투자자들의 관심, 수급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국내에서 이제 국방부에서 북한 무인기 사건 검열 결과를 발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드론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크게 움직였었는데 최근에 좀 잠잠했었거든요. 만약에 이런 중요한 발표라든지 이런 내용에 따라서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벤트도 한번 관심 가져볼 필요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네, 국내외 중요한 실적들도 많으니까요. 실적 꼭 체크를 해보시고요. 이 들어온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을 움직일 만한 또 그런 이슈들도 있습니다. 함께 체크를 달력에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장 대응 전략도 간략하게 알려주세요. 네, 좋은 때일수록 필요한 것은 집중력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제가 그 안철수 테마, 정치 테마 말씀드리면서 비슷한 궤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시장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잘 되는 쪽에 더 집중해서 이제 매매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 우후죽순으로 종목 자체가 좋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따라가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집중력 절대 잃지 않고 매매하신다면 매매하시는데 충분히 이제 도움이 되실 거라고 판단합니다. 네, 투자하실 때도 집중하셔가지고 좀 세부적인 종목들에 이렇게 투자를 하셔가지고 좀 집중적인 수익도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비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증권통K에서 신한투자증권의 이호석 비비의 의견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날씨가 좀 많이 추웠죠. 서울 기준으로 영하 17도까지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당분간은 매서운 추위가 좀 하루 걸러 하루씩 반복된다고 합니다. 옷차림도 따뜻하게 챙기시고요. 또 따뜻한 계절을 위해서 전략과 종목에 대한 시각까지 같이 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들 전해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마감한 증권통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